안녕하세요. 토공모 밴드직입니다. 자, 요즘 농지 전용하고 또 산지 전용 공부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서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 전용이나 산지 전용이나 개발행위는 같이 공부해야 이해가 빠를 것 같아서 이렇게 중간중간 하고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란 과연 무엇이냐?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또 토지 형질 변경, 동작을 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라고 나왔습니다. 또 토속의 채취, 또 토지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여기서 이제 토지 분할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건축법 57조에 따른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제외한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건축법 57조에 보면 건축물에 있는 대지는 면적 이하로 분할할 수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보시면 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안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 대상을 보시면 토지 분할도 분할을 하실 때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이다. 예를 들어서 500평의 토지가 있는데 분할해서 200평을 매매하실 때도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또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역시 마찬가지고요. 특이한 점은 여기 이제 농림지역이 빠져 있죠. 녹지관리 자연환경 보존지역인데 농림지역에서는 농사가 끝나고 나서 벼농사가 끝나고 나서 볕단을 쌓아놓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는 또 면적에 대한 규모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지역은 10,000제곱미터 미만까지는 개발행위 허가 대상입니다. 이 면적이 이상이 되면 또 지구단위라는 계획으로 넘어가죠. 그래서 공업지역은 3만이고요. 보존녹지지역은 5,000제곱미터 미만, 관리농림은 30,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지자체 조례로 또 30,000제곱미터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또 자연환경 보존지역도 5,000제곱미터 미만이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개발행위 허가 시에 우리가 검토해야 될 사항이 과연 무엇이냐? 물론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는 대부분의 용역을 통해서 토목설계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인허가가 들어가지만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자라는 취지에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입니다. 여러분들 지자체 시청이나 군청 허가부서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대화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 들어가면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라는 책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은 항상 그 지침서를 보고 여러 가지 민원인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지침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하는데요.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 무엇이냐면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이라는 것은 국계법 시행령 제56조 제4항에 보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라는 게 있고요. 그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라든지 절차 기준 등의 사항을 정해놓은 기준입니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물론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을 기준으로 조례별로 약간씩의 차이는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보다 완화된 조례는 없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은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 다운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대해서는 임목 본수라든지 요즘 도로에 대한 기준, 표고 모든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볼 만하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지침 기준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도로 및 상하수도 기반시설이죠. 기반시설을 개발행위 당사자가 설치를 해야 된다는 점이죠. 또 개발 규모에 따른 적정 도로의 폭도 나와 있고요. 임야의 경우에는 경사도라든지 임목 축척, 표고 여러 가지 등이 나와 있죠. 물론 이런 부분 역시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해야 될 사항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법상 도로도 공부를 했는데 이 개발행위 허가의 도로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행위를 할 때 건축법상 도로의 기준을 통과하더라도 개발행위 면적, 개발 규모에 따른 적정 도로의 폭이 안 되면 또 허가가 안 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 시에 우리가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서 얘기하는 도로의 폭도 여러분들이 한 번씩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도시지역과 읍동지역은 건축법상 도로가 필요한데 또한 도로가 필요하면서 도로대장 의무가 있죠. 도로대장 등재 의무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좀 농촌
서면 지역에 가면 서면 지역에 건축법상 도로대장 등재 의무가 없는 지역은 도로에 대한 기준을 보통 이 개발행위 운영 지침에 따른 도로에 대한 기준을 많이 적용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완화 내용도 있죠. 현황도로라든지 이러한 내용, 현황도로 등을 통해서 마을 안길이라든지 주택이라든지 제1종 근생 소매점 같은 경우에는 3m 도로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서 도로 기준에 대한 완화에 대한 내용도 있다라는 사실 숙지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모든 허가 내용은 농지는 농지 전용, 산지는 산지 전용, 플러스 개발행위 허가, 또 건축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적인 내용은 아셔야 된다는 소리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농지를 농지 외의 목적으로 전용하고자 할 때 지금은 우리가 토목설계 사무실에 용역을 넣으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서 농지 전용 협의, 건축 허가, 신고 및 도로 관련 등을 복합적으로 처리한단 말이죠.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예를 들어서 옛날 과거에는 이를 건별로 하나씩 받았었는데 지금은 허가서에 각 서류를 첨부하여서 복합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을 검토하여 회신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부족한 게 있으면 보완이라든지 아니면 허가 내용이 안 맞으면 허가 불허가 등을 의견에 따라서 주무부서에서 민원인에게 보완이나 허가 불허가 등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복합 민원에서는 농지 전용이라든지 농어촌 공사, 건축, 도로, 환경, 또 상하수도 관련 부서 등이 기본적으로 민원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견들을 묻고 처리를 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련 문서를 해당 부서에 협조 문서로 송부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검토를 해서 의견을 회신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각각 관련 부서 담당자들이 대책 협의를 하기도 하는데, 명확한 것은 처리 방법에 대해서는 딱히 한 가지로 정해져 있는 내용은 아니고요. 서로들 모여서 협의도 하지만 때로는 서류를 첨부해서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로 보시면 이런 내용이죠.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 시 도서 작성 기준, 이런 건 별표 1에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 별표 1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허가를 넣으면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내용들 역시 다 여러분들이 할 수는 없는 내용이고요. 토목설계 사무실에서 다 용역을 통해서 허가가 복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허가 대상이라든지 개발행위 허가의 면적이라든지, 또 개발행위 허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절차를 거친다든지, 또 기준은 무엇인지, 그 기준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운영 지침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였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